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 전형 중에서 최저 학력 기준이 있는 주요 대학을 정리하였습니다. 도표 왼쪽에서 보듯이 반영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평균 등급이 높은 순서대로 대학을 정리하였고, 그 다음은 최저 학력 기준을 언급해 두었습니다. 해당하는 대학을 확인하시고 본인의 평소 모의고사 성적을 고려해서 지원 목표 대학을 정하시는 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의 경우는 인문계 학과와 자연계 학과의 최저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고, 한국외대의 경우는 새롭게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된 대학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수능 평균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평균 3등급에 해당하는 교과 전형의 여러 대학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 유념해야 할 사항은 학교에 따라서 2개 영역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도 있고 3개 영역의 합을 기준으로 하는 대학도 있습니다. 도표에서 중앙대 안성 캠퍼스와 서울시립대 자연계 학과의 경우 언뜻 보기에는 평균 등급은 중앙대가 높지만 중앙대의 경우는 2개 영역만 잘하면 되지만 서울시립대의 경우 3개 영역을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최저를 충족시키기에는 서울시립대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대의 경우는 2개 합 5등급으로 중앙대 안성 캠퍼스와 평균은 동일하지만 부산대의 일부 학과는 반드시 수학과를 포함하여 2개 합 5등급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최저 기준을 맞추기가 훨씬 어렵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충북대의 경우 학과에 따라 3개 영역 합이 9등급에서 3개 합 12등급인 학과가 있으니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영남대의 경우 사범대는 3개 합 10등급이고 야간 학과의 경우는 3개 합 15등급입니다. 학과마다 최저 기준이 다양하므로 지원 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도표에서는 의예과와 같은 최저 기준이 일반적인 다른 학과와 차이가 큰 것은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대 인문계 학과는 국어, 영어, 탐구 합 10등급이고 사범대의 경우 8등급입니다. 자연계 학과의 경우는 수학과, 영어, 과탐의 합이 12등급이고 수학교육과는 9등급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연계의 경우 반드시 수학과를 포함시켜야 하고 수학과형에서 수능 등급을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자연계 수능 최저 기준이 인문계보다는 2등급 정도 낮게 설정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최저 기준과 경쟁률, 충원율 그리고 합격선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여대와 덕성여대의 경우입니다. 서울여대는 최저 기준이 2합 7이고 덕성여대는 3합 8등급입니다. 어느 대학이 최저 기준이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덕성여대가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덕성여대의 합격자 등급이 3등급으로 서울여대에 비해 훨씬 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신여대와 숙명여대의 경우 학교의 일반적인 레벨과 선호도는 숙명여대가 높다고 보는데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2등급으로 거의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성신여대는 최저 기준이 없고 숙명여대는 3개 합 6등급, 2개 합 4등급으로 높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양대 경영학과의 경우도 최저 기준이 없어서 고려대 경영학과보다 합격선은 더 높고
중앙대의 경우는 한양대의 경우보다 합격선이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대의 경우 최저 기준이 중앙대보다 더 높은데 합격자 평균은 어떻게 더 높을까요? 중앙대 합격하고 고려대도 합격하면 어디에 등록하고 싶을까요? 물론 고려대이겠죠. 그래서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려대 학교장 추천 전형은 서울대 직윤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고려대도 추천을 받아, 물론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지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내신 최상위 학생들이 지원해서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021 주요대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변경된 학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과 전형뿐만 아니라 모든 전형에서의 변경된 주요 대학입니다. 먼저 최저 기준이 폐지된 대학입니다. 최저 기준이 있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원하기가 부담이 없어지겠죠. 하지만 합격선이 올라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톨릭 대학의 경우 간호학과는 세계합 6등급이던 것이 없어졌고, 연세대의 원주 캠퍼스 학생부 종합 전형의 간호학과와 의예과의 최저가 없어졌습니다. 이화여대 디자인학부는 세계합 8등급에서 폐지되었고, 안동대의 경우는 수학과 3등급을 포함해서 2개 합 8이었는데 몇 년째 학생을 선발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수학과와 과탐의 합을 18등급으로 설정했습니다. 9등급 해도 관계없다는 얘기죠. 최저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수학과와 과탐을 응시하는 조건만 그대로 둔 것입니다. 완화된 대학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학령 인구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최저 기준이 높으면 교과 성적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 대학에서 수시로 학생을 선발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완화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끝으로 강화된 대학입니다. 고려대의 경우 3합 6에서 3합 5로, 자연은 3합 7에서 3합 6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한국 외국어대는 최저가 없다가 다시 2개 합 4로 부활되었습니다. 재작년에도 2개 합 4였던 것이죠. 지원 시 재작년 입시 결과를 참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국민대의 경우 2개 합 6에서 2개 합 5로, 자연은 2개 합 7에서 2개 합 6으로 강화되었고, 그 대신 영어를 반영하지 않던 것을 이번에는 영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우수한 졸업생과 관계없이 90점 이상만 맞으면 1등급이고 원점수 80점 이상이면 2등급입니다. 수시에서 최저 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역시 영어가 효자 과목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무슨 과목을 가르치고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영어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교과 반영 방법과 학년별 반영 비율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